중에서 가장 빡쳤던 일.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중강대전, 중약대전, 디카페인 커피는 추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참 애매해요. 이거는 앞서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커피마다 추출하는 방식이 다를까요? 아니, 달라야만 할까요? 모든 커피의 커핑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커피가 어떤 부분 때문에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추출 방법을 써야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그 특징은 디펙트일 거예요. 그리고 그 디펙트는 차선책, 뭐 예를 들면 인퓨징을 준다든가 물 온도를 뭐 적정에다가 적정보다 낮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자극, 흔히 말하는 쓰다, 뭐 아프다 이런 느낌의 그런 디펙트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모든 커피를 커핑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 질문에서 한번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오픈하고 바로 커피의 향미와 로스터분이 의도한 단맛 등 아주 만족스러운 샷이 나옵니다. 근데 영업하고 2시간 정도만 지나면 커피에서 긍정적이었던 애프터테이스트와 단맛은 사라지고 진하고 날카로운 쓴맛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도식량을 올려주고 샷을 조금 덜 봤는데요. 조금 나아지지만 처음에 긍정적인 맛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쨌든 원두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변해가죠. 그 변한다는 건 거의 기체가 빠져나가는 것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추정인데 제가 아침에 세팅 잡은 것과 저녁에 세팅 잡은 게 분쇄도가 조금씩 고와져요. 네. 그래서 도직량까지 바꾸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뒤에 날카로운 쓴맛이 드러난다는 거는 단맛이 끝까지 안 뽑혔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때마다 이제 살짝씩 분쇄도를 곱게 해서 이제 똑같이 추출을 한번 해보세요. 살짝 조여주시는 겁니다. 살짝. 그리고 빨대로 먹는 것보다는 빨대 없이 먹으면 날카로운 맛이 덜해진다. 이게 빨대로 먹으면 혀에 커피가 이제 맛이 아예 직관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빨대 없이 먹으면 일단 차갑다부터 시작해서 맛이 서서히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 빨대로 먹었을 때가 원래 맛이긴 해요. 혀에 온전히 딱 들어가니까. 미지근한 물에다가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 드러나는 맛이 그 커피의 진짜 맛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커피가 뭐로 먹을 때 더 맛이 좋아지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느껴지는 방식의 차이만 있는 거지. 어떻게 먹어도 손님이 만족스러운 커피였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 민낯을 봐야죠. 이 커피가 가진 민낯. 지금 그거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입 대고 먹으셨을 때는 맛있고 빨대로 먹으면 맛없는 커피는 없어요.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가장 잘 보시려면 미지근한 물에다가 커피를 한번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나온 맛이 이 커피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커피 머신 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세팅에 다가가야 좋은 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중강대전 원두를 사용 중입니다. 커피 머신의 유량이 많다. 그러면 뭐 첫 추출이 빠르겠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만약에 제가 한번 썼던 거는 진짜 버튼을 누르면 한 2초 안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머신도 있었는데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출이 25초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유량이 많은 머신이든 유량이 적은 머신이든 25초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너무 가지고 계세요. 네. 뭐 17초여도 되고 15초여도 돼요. 네. 그 머신에서 추출된 그 에스프레소가 맛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아마 분명히
머신의 그런 접촉 시간, 그러니까 유량이 빨라서 접촉 시간이 앞당겨졌다. 근데 그게 적정보다 더 빨랐다 라고 한다면 아마 산미 부분이 되게 옅을 거예요. 산미 부분이 옅을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적정보다 추출 시간이 더 늦어졌다면 내부가 짙어지고 혀가 드라이할 거예요. 이 특징을 보셔서 추출 시간을 그 머신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특별히 다른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머신의 상황에 컨디션에 맞춰서 아마 추출 시간을 조금 바꿔보셔라. 가급적 앞당겨 보셔라. 네. 불안은 좀 괜찮으신가요? 다른 영상들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궁금하네요. 불안이요. 아직 약을 먹고 지내요. 네, 아직 약을 먹고 지내고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불안에 대한 부분은 그냥 동반자다. 네. 약 먹으면 괜찮아요. 네. 자, 파스텔 제외 서울 에스프레소 원탑은?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건 민감한 부분이라 기억에 남는 에스프레소면 이게 창호 저기 세계대회 나갔을 때 먹어봤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 약간 백포도 느낌 나는 에스프레소였는데 그 정도? 그렇다고 디폴트 밸류가 에스프레소 원탑이라는 게 아니라요. 네. 그때 창호 형이 이제 세계대회 나갔을 때 준비했던 커피가 인상에 남는다. 지금 얘기하자면 굳이 폭탄주 드실 때 커피 폭탄주도 만드시나요? 절대 안 만듭니다. 네, 커피 폭탄주는 절대 만들지 않아요. 저희는 술 마실 때는 술만 먹습니다. 로스팅할 때 마음가짐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왜? 두 번째,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첫 번째 왜, 두 번째 의심.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진짜 절대적으로 느끼는 게 인지하지 못하면 맛에서도 못 느껴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내 컵에 대해서. 내 컵이 진짜 괜찮은 건가?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지금 잘 만든 건가? 그리고 왜 이건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해. 추출 시간이 너무 길면 도직량을 줄이거나 분쇄도를 굵은 게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자, 추출 시간이 길어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도직량과 분쇄도 중에 뭘 바꿀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분쇄도에 따른 디펙트가 다르고요. 분쇄도가 적정보다 고왔을 때, 분쇄도가 적정보다 굵었을 때 나오는 디펙트가 다르고요. 도직량이 적었을 때, 혹은 도직량이 많았을 때 나오는 디펙트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단 분쇄를 먼저 적정으로 잡아놔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도직량에 따른 거를 봐요.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그거에 이제 결과물이 당연히 추출 시간이지만 이 도직량과 분쇄도는 별개의 디펙트를 만들어냅니다. 한여름 로스팅할 때 더워 죽을 것 같은데 참고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진짜 너무 이해합니다. 진짜 찜통이죠, 찜통. 이건 진짜 진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름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성격도 아닌데 정말 여름에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을 그나마 많이 놔야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슨 막 아이스 패치며 뭐며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돼. 열대 과일 주스 같은 아이스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에스프레소와 필터를 추출해야 할까요? 이거 너무 포괄적인데 진짜 일단 열대 과일 주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이제 에티오피아 내추럴 계열 생두를 구매하셔서 향미가 가장 잘 드러나게 로스팅을 하신 다음에 가장 디펙트 없게 이제 추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네요. 이거 그냥 사 드세요. 이거 나중에 한번 파스텔 한번 오세요.
네.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지금 커피를 시작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커피 시작했을 때 진짜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정보를 뭐 구두로도 듣고 책으로도 듣고 뭐 세미나도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리한 노트가 아직도 있고 항상 맛에 대해서 기록하고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저한테 배우고 싶어요. 네. 계절에 따른 원두 상태, 영업전 상태에 세팅할 때 팁이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는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도 좀 느끼긴 해요. 가끔씩 습도가 높을 때 좀 굵게 맞춰지네 이런. 근데 이것도 그냥 어느 순간 그 분쇄도, 도직량, 추출량 뭐 이런 각각의 요소에 따른 디펙트에 따라서 조절하고 나서부터는, 그거를 보고 조절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상관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냥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맛에 그 디펙트가 나오면 그 디펙트가 나온 요소를 조절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온도는, 아마 온도를 물어보신 거는 원두가 그라인딩 된 빈의 파우더, 원두 파우더의 온도가 막 겨울에는 엄청 차갑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뜨거워서 그 추출할 때의 맛이, 추출하고 나올 때의 맛이 달라지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미토스 같은 경우에 챔버 부분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라인더 내부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온도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것 외에는 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그렇다고 겨울에 드라이기를 막 해가지고 여름이랑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 상황에 그냥 가장 맞는 추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 그런 날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절에 따른 추출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추출 레시피가 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에스프레소 세팅할 때 좋은 점이나 결하트 꿀팁, 아메리카노 비율이 궁금해요. 라떼아트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는 라포자입니다. 라포자. 그래서 라떼아트는 저는 잘 모르고요. 네. 아메리카노 비율이요. 저희는 거의 50 정도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160 정도 물을 넣습니다. 여행하고픈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은 태국 가고 싶어요. 비싼 호텔 가가지고 호텔식 시켜 먹으면서 거기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커피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데 방도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실용성은 모르겠다. 저도 2급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나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력을 쌓는데 뭔가 도움이 된 적은 없었어요. 커피씬에서 있으면서 가장 빡쳤던 일.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너무 많은데 다 잊고 살렵니다. 네. 에스프레소 세팅 루틴이 궁금합니다. 먼저 추출소 온도를 잡고 도직 레벨을 정한 다음에 추출량, 내가 20 중반으로 뽑을지 40 중반으로 뽑을지 60 정도로 뽑을지 그 추출량을 정해요. 그 다음에 분쇄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도직량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추출수 온도를 먼저 그냥 잡아놔요. 이게 제일 전반적으로 일어나서 귀찮기 때문에 추출수 온도를 먼저 대충 뽑아서 그 대충 현 상태에서 뽑은 다음에 그냥 추출수 온도 세팅을 먼저 해놓는데, 이건 아마 어려우실 거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먼저 추출수 세팅으로 잡아서 일단 그걸 다 없애놓고, 그 얘를 추출수 세팅하면서 이 커피를 어느 정도 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직 레벨을 정한다. 뭐 13으로 할지 15로 할지 18로 할지 20으로 할지 뭐 이런 정도의 바운더리 내에 있죠. 정한다. 그 다음에 추출 양을 정한다. 그러니까 25로 할지 45로 할지 60으로 할지를 정한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쇄도를 정한다. 거기에 따른 도직량을 정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출 양이 세팅이 된다. 네. 이 흐름대로 갑니다. 자, 원두가 가진 향미나 맛이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 중 어떤 방식이 더 발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도 궁금해요. 둘 다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더 발현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질 성분이 나오는 에스프레소겠죠. 에스프레소가
확실히 더 감동은 있어요. 브루잉이 좀 마시기 편한 건 있는데 에스프레소는 진짜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에스프레소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도직 레벨에 따른, 그리고 핸드드립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몇 번의 확산과 몇 번의 쓸어내림을 줄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 거기에 따라 또 도직 레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해가지고 둘 다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더 낫냐는 없지만 그래도 에스프레소에서 정말 감동을 느낀 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에스프레소가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질문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조금 궁금증이 해결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배우던 시절에는 이거는 저거다 라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항상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커피를 해가면서 그게 이거는 저거라고 하기엔 너무 다양한 상황이 있고, 그 다양한 상황에 이거는 모순인데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의문들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교육한다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준다면 이거는 저거다라고 알려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대신 이게 왜 저건지, 그리고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발생한 상황인지 이해를 시켜줘야겠다. 그 이해가 돼야 응용이 돼요. 그래서 A는 B만 아니라 A, C, D, E, F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실 때 팁은 이거는 저거다, 요거를 발견하시기보단 저 사람이 골자로 얘기하고 있는 그 원리가 뭐구나, 뭐가 어떻게 발생한다고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뭘 찾아야겠구나,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하나일 겁니다. 다 센서리에서 시작되는 결정, 그거를 찾아내는, 결정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영상을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도령 시즌2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